선수 시절 못다 이룬 꿈을 제자를 통해 이루겠다며 어린 학생들에게 복싱 전도사를 자처했던 27살 도현우 관장. 네네, 우리 바지를 벗긴 적이 있습니까? 네. 저 일부러 그거까지 계획을 하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바지만 내리려고 하다 그게 제가 장난친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이게 장난이요? 얘기죠? 그리고 체육관 칠판 한켠에 적혀있던 도관장의 진짜 얼굴. 어떤 놀이야? 마스크로 눈을 가려서 이제 그 사람이 제 손에 주는 걸 맞춰보라고. 촉감 놀이야. 어둠 속에서 벌어진 끔찍한 놀이. 누가 지금 무서운 건 뭐야? 그 사람 깜깜할 때 밖에 나갔을 때 그 사람이 나올 것 같아서 무서웠어. 영민이를 어둠에 빠뜨린 복싱 관장의 추악한 실체. 고작 11살 아이였던 영민이가 1년간 말하지 못했던 아픔의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시간이 흐르면 잊힐까요? 우리는 1년 전 끔찍한 사건을 겪었다는 영민이 가족을 만났습니다. 좀처럼 밤에 잠들지 못한다는 아들. 이게 어떤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진상을 발현이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계속 앉아있어 이런 식으로. 뭔가에 쫓기듯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는 아들. 아니 자다가 일어나서 저렇게 앉아 있어요? 일단 심리적으로 엄청 많이 힘들었어요. 일단 목류병 증상처럼 있었던 것들도 있고 목류병 증상? 아이고 참. 계속 앉아있어요. 자다가도 앉아서 휘청휘청거리면서 앉아서 자요. 말도 할 때도 있어요. 내 앞에서 꺼져 이런 욕을 하거나 애가 기억을 못해요. 일단 잘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우리 곁 보통의 이웃 같은 영민이 가족. 운동을 좋아하던 장난꾸러기 아들이었습니다. 이거요? 네, 태권도 다닐 때 어릴 때 복싱 가기 전에 이렇게 다른 운동하면서 되게 밝았었거든요. 엄청 밝았어요. 먼저 나서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또 막 노는 거 좋아하고 긍정적인 생각만 했던 애예요. 그렇게 영민이는 바르고 건강하게 커갔습니다. 2021년 9월 운동을 좋아했던 영민이는 집 근처 복싱 학원에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기 싫다 아무 말 없다가 또 가기 싫다 그랬다가 한 번씩 그래서 애들이 학원 가기 싫어하는 그 투정 정도로 받아들였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애 표정을 봤는데 진짜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날은 엄마가 얘기해줘야지 도와줄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관장님이 자꾸 바지를 벗겨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은 관장이 자신의 속옷을 벗겼다고 털어놨습니다. 아이고 참. 충격적인 이야기에 부모는 바로 관장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네, 지난주에 네네, 우리 바지를 벗긴 적이 있습니까? 네. 아 참. 네, 네네네.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적이 있으십니까? 교수를 때려갖고 제가 장난친다고 그렇게 장난으로 장난으로? 봤어요? 근데 이거를 울면서 아이고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수치심을 지금 많이 느껴가지고 네.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계속 울고 체육관도 가기 싫어하고요. 그게 저 일부러 그거까지 계획을 하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바지만 내리려고 하다 그게 딸려갖고 내가 에이 참. 단순한 장난이라는 관장의 해명에 CCTV를 확인했습니다. 2023년 3월 14일 빙빙 돌며 관장을 피해 다니는 영민이. 아이는 관장을 피해 구석으로 도망가고 관장은 아이를 쫓아가 넘어뜨립니다. 겁에 질려 있는데요. 1년 뒤 CCTV 속 아이는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안녕. 이제 그날의 이야기를 카메라 앞에서 해야겠다는 영민이. 스스로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고 한 거잖아. 어떤 용기가 생긴 거야? 네,
피가 생겼고 저처럼 뭐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들이 저의 감정이 아유, 뭔가 자신감이 떨어져요. 때론 놀이처럼, 때론 체벌처럼 관장은 영민이의 바지를 벗기곤 했습니다. 뭔가 나 다른 사람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아. 아이 그런 생각 안 해도 돼요. 그것도 혼자 있어가지고 무서워. 저랑 똑같이 피 남은 친구 있어. 영민이가 진술했던 성추행 피해 내용입니다. 2022년 6월 관장은 친구들 앞에서 영민이의 바지를 수차례 벗겼습니다. 2022년 가을경에는 영민이의 성기를 만졌고 다음해 1월 영민이의 성기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영민이의 속옷을 벗기고 바닥에 누우라고 강요했습니다. 이야 참. 학부모들이 우수한 지도자로만 알고 있었던 도현우 관장. 현역 시절 화려한 입상 경력을 자랑하는 그는 지역사회에서 이름난 복싱 체육관 관장입니다. 지역 신문에 나올 만큼 훌륭한 예. 청년이었네요. 게다가 도 관장이 지도를 받던 학생들이 복싱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해당 복싱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 피해 아동은 등하교 시 매일 이 체육관을 지나쳐 가야 했습니다. 현재는 복싱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안에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인근 주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줬습니다. 간장이 뭐 하여튼 뭐 만지고 괴롭히고 이제 뭐 그렇게 하다가 뭐 계속 수위가 조금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 한 명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랬대요. 앞에 있었대요. 앞에 있었는데 막 하지 마라고 막 이리 했는데 그 밖에 운동하는 애들도 듣고 이리 했대. 동네에서 이름이 입힐 줄 몰랐지. 피해 아동은 또 있었습니다. 배서연 씨는 자신의 아들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관장님이 그런 사실이 있냐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그것도 처음에는 아니야 그냥 장난으로 그렇게 나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바지만 아주 살짝 벗겨진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며칠 지나고 다시 이제 물어보니까 사실은 팬티도 벗겨서 썼다.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더 큰 피해가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처음엔 듬직한 삼촌 같았다는 도관장.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행동이 시작됐다는데요. 실수를 하면 다른 친구들이 있는 앞에서 장난치듯 바지를 벗겼습니다. 게다가 바지를 자꾸 왜 벗겨요? 아이들이 지금 수업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쭉 세운대요, 애들이. 세워서 눈을 꼭 감아라고 하고 눈을 꼭 감아야 되고 왜 꼭 감고 있어야 되냐 물어보니까 앞에서 주먹 펀치를 날리는데요. 아 진짜 때리는 거예요? 내 때리는 신호인데 소리가 이렇게 휙휙 소리가 나니까 딱 감고 있지 않고 신호를 뜨게 된다면 피해버리잖아요. 그렇죠. 피해버리면 내가 눈을 뜨고 있었다는 사실이 되니까 또 혼나는 거예요. 아, 배상훈 프로파일러의 견해는 도관장이 성도착증, 즉 아동에게서 성욕을 느끼는 남자라고 말합니다. 보통의 이 페도필리아 아동 성범죄자들이 그런 방식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지금 놀이하는 거야, 소꿉놀이 하는 거야, 아니면 이런 방식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언어를 쓰는 거죠. 아이의 언어와 아이의 어떤 표정을 가지고 하되 그 자체는 심각한 성범죄가 되는 거죠. 도관장의 범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CCTV가 없는 곳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이랑 가기 1차 조사 이제 받으러 가려고 하는 그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촉감놀이를 했는 그 날의 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촉감놀이요? 네. 그게 어떤 거냐면 물건을 손에 쥐어주고 만졌을 때 그 물건이 뭔지에 대해서 맞추는 그런 건데
영민이의 속옷을 벗긴 다음 날 2023년 3월 15일 검은 마스크를 챙겨 아이와 함께 아래층 목욕탕으로 내려간 도관장.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갑자기 마스크로 영민이의 눈을 가렸습니다. 어?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따라오라고. 마스크로 눈을 가려서 이제 그 사람이 제 손에 주는 걸 맞춰보라고. 이때 아이는 뭔가를 만지게 됩니다. 아유. 그때 어땠어? 무서웠어. 일단 듣고 계속 안 된다고 했어요. 무섭다고. 얼마나 여기 있었던 것 같아? 10분이요. 5분, 10분? 그냥 벗고 싶어 했어. 그래가지고 하루 도중에 벗었어. 그래서 뛰쳐나가고 문제 먹었어. 아이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관장. 피해 사실에 관한 영민이의 진술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됐습니다. 촉감놀이를 하면서 관장 바지에 허리 고무줄이 튕겨지는 소리가 났고 신체 부위를 만지게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곳에서 도망쳐 나온 뒤 손에 물기 같은 게 있어 손을 계속해서 씻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최소 6개월 정도는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몸을 박박 씻었나 봐요. 게다가 아빠는 물론 성인 남자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샤워를 하러 가는데 이제 좀 놀다가 그 샤워장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다른 어른이 있다고 자기는 씻고 못 간다고 문 앞에서 그 사람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얼른 씻고 나왔어. 자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오늘도 엄마는 아들 모르게 눈물을 흘립니다. 경찰 조사 당시 증거가 없는 촉감놀이에 관해서는 모든 사실을 부인하다. 아이의 민첩성을 기르기 위해 손 위에 옷걸이, 전자담배, 동그랗고 긴 막대기를 올려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 당시 도관장은 CCTV가 없는 성추행, 성적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며 영민이가 상상과 현실을 혼동해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학부모들에게 열정 넘치는 지도자로 보였던 도현우 관장. 대체 그는 어떤 사람일까? 학교 생활을 잘했어요. 잘했고 딱히 무슨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고 일반 학생이랑 똑같았어요. 운동 열심히 하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다른 게 없었어요. 자퇴 내고 자퇴도 내고 네. 그리고 이제 그만두다가 이제 19살 때인가 그때 체육관 일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젊고 유능한 지도자라는 명성 뒤에는 추악한 진짜 얼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문 한 장 쓴 적 없는 도현우 관장. 그는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제 예전에 아이들 상대로 이제 좀 촉감놀이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건 왜 한 거예요? 나는 모르지 그거는. 나는 그건 모르고 나는 이제 오늘 알았다니까 터져가지고. 그때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촉감놀이 뭔지도. 요거는 뭐 그러더라고요. 민첩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건 말이 안 돼. 그래 나도 그거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자기가 출구직 됐으니까 그때 당신은 그래 됐는 거 겪고 싶지 않구난다. 지금 와서는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생각하고. 아이고 참. 민첩성을 갖게 하기 위해 영민이에게 촉감놀이를 하게 했다는 도관장. 영민이 엄마는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며 체육관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잠긴 체육관 안에 뭔가 있답니다.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복싱 체육관. 칠판에 수상한 글자가 적혀 있답니다. 그리고 이 칠판에 이상한 것 있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촉감놀이라고 촉감놀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적혀있네요. 촉감놀이.
하는 게 계획적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싱 체육관 아래층 이곳이 촉감놀이를 했던 목욕탕입니다. 여기가 옛날에 남자 목욕탕으로 써졌던 장소인데, 네,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좀 무서운데요.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이 목욕탕에서 민첩성을 기르기 위해 아이의 눈을 가리고 촉감놀이를 했다는 주장인데요. 아니 저런 곳에서 무슨 촉감놀이를 합니까? 정말 말이 안 되죠. 여기 물때도 있을 만한 곳이 아니고 꼬리도 있을 만한 곳이 아닌 것 같아요. 잘못했으면 다른 내가 도망을 나오지 않았으면 더 큰일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막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애가 말을 안 하니까 답답한데 애를 또 다그쳐서 얘기를 꺼내게 할 수가 없으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순간이 정말 핏말랐어요. 그렇죠. 1분 1초가 10년 같았던 그때. 도관장의 주장처럼 민첩성을 기르기 위해 눈을 가린 채 이런 훈련들을 하는 것일까? 홍수환 세계 복싱 챔피언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복싱을 하다가 이제 촉감놀이라는 이런 뭐 기본 훈련이 있는 거 없어요. 촉감놀이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연습하고 백을 치고 이러면서 그 눈 감고 촉감 이런 거는 그건 뭐 필요 없는 연습이에요. 그거는. 이 가해자 관장이 뭐 민첩성이나 이런 걸 기르기 위해서 촉감놀이를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아니, 너 봐야지 피하지. 봐야지. 촉감이 어디 있어? 그렇죠. 없어. 맞죠. 그거는 성적으로 좀 뭔가 그 좀 망상, 도착증 이런 거지. 그 우리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경우 인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 지도자들도 가끔 이 적성 검사도 좀 받고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좋은 선생님을 많이 뒀어요. 그래서 저도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워갖고 이제 챔피언도 됐는데 지금은 너나 나나 다 지도자고 뭐 그냥 사회적으로 뭐 지도자 자격증만 따도 뭐 체육관도 차릴 수 있고 이러니까 꼭 귀중함이 없어졌다고.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제야 도현우 관장은 반성문을 썼습니다. 수용 생활을 하며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고 가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진짜 반성하는 거 맞나요, 근데? 입장은 지금 어떤 입장인 거예요? 먼저 이제 다 들고 지도 이제 뭐 이래나 저래나 하는 내들 섞어가지고 이 그만해 쟤 그냥 인정해라 인정하고 깨끗하게 들고 뭐 그렇지 그래야지 그쪽 부모님들도 편안하게 감정을 주실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인정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했어요. 진짜. 영민이에겐 든든한 삼촌같이 느껴졌던 복싱 관장. 그를 따르고 믿었던 순수한 마음이 범죄의 타깃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도현우 관장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상 공개가 면제됐습니다. 소화기호 성향이 있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감옥 안에서는 범죄의 대상자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는 본인이 굉장히 나았다고 생각을 하고 감옥에 있게 되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불편감을 갖다 느끼는 정도다. 이런 경우에는 뭐 심리 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를 하더라도 성적인 욕망이 남아있는 한 출소를 하게 되면은 소아한테만 본인은 성적인 욕망을 느끼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범죄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영민이는 12살이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하고 싶었던 복싱을 다시 시작했다는 영민이. 복싱을. 오늘은 아빠가 일일 코치가 되어봅니다.
자신감이 생겼는지 주먹에 제법 힘이 들어갑니다. 밑으로 잘 치네요. 잘 치네요. 잡혀가고 난 뒤에는 왜 무서웠어? 욱할 수도 있고 아유. 아이고. 찾아올까봐? 다시는 그렇게 사지 말고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감옥에 죽여 있어. 진심은 안 건강하고. 아이고 참. 아유, 영민이 아무 죄도 없어. 촬영이 끝나고 영민이는 실화탐사대 제작진에게 직접 만든 선물을 건넸습니다. 이게 선물을 그래도 블럭 장난감으로 만들었네요. 이거 왜 준 거야? 저를 위해서 힘을 써주시고 아이고. 그래서 고마워서. 저를 위해 힘써줘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아유. 기특하네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는 아이. 큰 위로가 되었답니다. 아유, 정말 예의 바르게 잘 자라줬어요. 예. 나아지고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왜 울어? 왜 우는 거야? 아유. 행복한 기억이 매일매일 쌓여 아픈 기억을 밀어내 버리길. 씩씩한 지금의 모습으로 꼭 이겨내길 바랍니다.